자, 오늘은 호북성에서 호남성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어디죠? 호남성岳阳市 악양시입니다. 옛날부터 기록이 참 많이 나오죠. 장강, 양자강이 흘러가다가 여기 중간에 큰 호수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동정호입니다.洞庭湖 바로 저 눈앞에 있습니다. 예. 동정호 호숫가에 서 있는 도시가 악양이고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정자 하나가 악양루입니다. 네, 거기 앞에입니다. 우리 왕라오스 동정호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교수님. 왕라오스 네. 오늘 이 풍경 보고 떠오르는 시 한 구절이 있다면서요? 네. 악양루는 한 덩어리의 시예요. 동정호는 흐르는 그림입니다. 예. 악양루는 한 덩어리의 시요. 동정호는 흐르는 그림이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떠오르는 구절은 두보의 시의 첫 구절입니다. 성문 동정수요 금상 악양루라. 옛날부터 동정호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에야 처음 올랐구나 악양루에. 네. 이런 겁니다. 일부러 오늘은 술병을 좀 밑에 두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공원에서 마시기도 그렇고 네. 내려가서 나중에 백운변 술 한 잔을 해볼까 합니다. 백운변 200 남호 추수 야 무연이니 내가 성유 직상천일세 차취 동정사 월색이니 장선 내주 백운변 할까. 남녘 호수에 가을이 드니 밤에도 안개는 없어 흐르는 물 따라 곧바로 하늘에도 오를 수 있을 것만 같아. 동정호 달빛을 외상으로 얻었으니 배를 끌고 술을 사러 구름 끝으로 가야 하리. 백운변입니다. 45도 125ml짜리 작은 병입니다. 큰 타이틀 밑에 작은 글씨로 만구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운변술 중에서 만구복, 만 가득하다, 입구 복복자입니다. 입안에 복이 가득 차게 하는 술, 그런 브랜드의 술입니다. 뒤에 표시를 보면은 생산지 표시가 호북성 형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백운변 술 회사는 그 형주시에서 강 너머편, 양자강 너머편에 있는 송자시에 있습니다. 송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형주라고 표시하느냐? 그 송자시가 작은 고을이기 때문에 형주시가 관할합니다. 그래서 형주시 송자시입니다. 그리고 재료 표시가 있는데 물, 수수, 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원료는 수수고 누룩은 밀누룩을 썼다 이 뜻이겠죠. 그 아래에 순양 고태 발효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순양, 순수한 곡식만으로 원료를 삼았고 고태법, 그 곡식의 알맹이 모양이 깨지지 아니한 채로 발효를 시킨 고태법 발효술이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도화향 술을 얘기하면서 이 호북성에서 청룡백호를 다투는 두 개의 술이 바로 그 도화향과 이 백운변이라 그랬습니다. 이 백운변 술은 겸향형입니다. 전국적으로 겸향형 술을 대표하는 술이 바로 이 백운변입니다.
백운변은 농향과 장향을 겸했다 이 뜻이 됩니다. 이 술은 입안에 넣었을 적에는 농향으로 느껴지고 삼킨 뒤에 그 남는 뒷향은 장향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 백주시장에서 이 겸향시장이 아주 좁아요. 통계에 의하면 4.3%밖에 안 됩니다. 시장이.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술이 바로 이 백운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백운변은 조금 운이 없는 술회사였어요. 술맛은 좋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1952년부터 89년까지 있었던 그 5번의 국가 주도의 전국 주류 품평대회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거기서 한 번이라도 최고상 즉 금장을 받으면은 병이나 포장지에 중국 명주라는 4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그 제도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1등을 해가지고 중국 명주란 타이틀을 얻은 술이 중국 백알 중에 총 17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운변은 그 대회마다 참가를 했는데 한 번도 1등상을 받질 못했어요. 3번 2등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하고 되겠지 했는데 끝내 되질 못했습니다. 대회마저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 백운변은 장기간 발효 완성 그리고 장기간 보존 숙성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중국 백알은 여러 차례 발효를 거치고 또 여러 차례 정류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바탕술, 즉 기주, 원주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보통 7번, 8번을 발효 과정을 거쳐서 술들을 다 모으는데 그 한 바퀴 도는 차례를 주기, 술의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거의 1년간 걸립니다. 그렇게 모아서 합한 술, 그게 바탕술인데 최소 3년간 저장 숙성을 거친 뒤에 상품화합니다. 악양루에서도 한잔 했는데 또 제 시골 거치에서도 또 한잔 해보겠습니다. 오늘 술안주는 믹스커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 호북성 술 중에 백운변을 퍽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이 백운변은 술 이름 때문에 그 친근감 때문에 제 자신이 먼저 술 한 병을 샀고 그래서 또 마셔보니 술맛이 퍽 좋더라 이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입안에 들어가면 농향이 느껴진다 그랬죠. 저한테는 곧바로 노주노교 특곡 그 맛이 확 배어듭니다. 그리고 또 마오타이처럼 짙지도 않는 장향이 조금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술회사에서 얘기하듯이 술의 맛과 향이 짙고 목넘김이 부드러워요. 마오타이 술처럼 장기간 보존 숙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백운변 술병을 보면은 진양 표시 숫자들이 나옵니다. 백알식 빈티지라 그랬죠. 보통 3가지 술이 있습니다. 12년짜리, 15년짜리, 그리고 20년. 가장 비싼 술입니다. 요 3개 층의 진양 술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백운변의 전체 매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백운변의 묵힌 술들이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맨 아래쪽에 100위안선, 우리 돈 2만원 선이고 이 진양 20 같은 경우 500위안 조금 넘습니다. 우리 돈 10만원 선. 크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술이 또 백운변이다. 맨 앞에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이 술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는 지금 짐작이 가시죠. 200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공정호 소재의 시에 백운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때 200의 나이가 58이었어요. 서기 759년이었어요. 200이
61의 세상을 떠나니까 죽기 전 3년 때 썼던 시입니다. 아직 이때 알록산의 난이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백이 잠깐 줄을 잘못 썼습니다. 이미 당현종은 폐군이 되어버렸고 그의 아들이 새로운 황제가 되는데 그가 당숙종입니다. 근데 당숙종의 동생의 영왕이라고 있었어요. 그도 황제의 꿈이 있었는데 이백이 그 영왕한테 줄을 섰다가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용케 목숨은 구했는데 귀양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함협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대가뭄이 일어나 가지고 황제가 전국의 죄수들을 풀어주라라고 하는 사면령을 내립니다. 이백이 백제성에 이르렀을 적에 그 사면령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다. 그래서 다시 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 동정호점에 이르렀는데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의 먼 친척이면서 친구였던 형부씨랑 이엽이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귀양을 가다가 이 동정호의 악양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소식 하나, 또 하나는 자기의 절친한 친구의 하나인 가지라는 친구가 이 시골 악양에서 귀양 겸 벼슬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였어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기분 좋은 이백이 야 우리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호수에 가서 밤새워 놀자, 이렇게 해서 배 한 척을 대절하고 또 기사 배사공까지 딸렸어요. 동정호로 배를 저어 나가는데 출발지가 바로 악양루 밑이었습니다. 흔히들 동정호 800리라 그럽니다. 달빛은 교교하게 비치는 그 가을밤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못했던 이야기들 나누고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고 자정 무렵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배사공이 물가에 배를 댑니다. 선비님들 여기서 계속 드시라. 나는 집에 가서 눈 좀 붙여야 되겠다. 사공까지 떠나버린 그 뒤 내 친구는 꼬박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십니다. 거기서 나온 시가 바로 백운변이었다. 새기고 새겨도 좋은 시인 듯합니다. 앞에 상에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두보의 19절이 있었죠. 동정호 소문은 옛날부터 들었는데 오늘 비로소 처음 악양루에 올랐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두보의 청고의 명편이라고 하는 등 악양루의 맨 앞부분입니다. 악양루에 올라서라는 시였습니다. 이 악양루 시를 쓴 게 두보 나이 56세 때고 서기 768년이었습니다. 다들 많이 가보셨겠죠. 이전까지 두보는 어디 살았느냐 하면은 알록산의 난을 피해가지고 오늘날 사천성 청두, 거기 두보 초당에 초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세월이 흘렀는데 몸은 늙고 병이 들고 도와주던 친구들도 다 죽어버려서요. 고향에 가서 죽겠다고. 고향이 지금 낙양의 근처입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쪽배 하나 타고 강을 떠내려옵니다. 하여 오늘날 오량액 노주노교 공장이 있는 그쪽 이빈 루저우를 거쳐서 충칭을 통과해가지고 이 동정호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생 처음으로 악양루에 올라가 봤어요. 악양루에 오른 뒤에 두보는 처가 친척을 만난다고 호남 쪽의 셋강을 타고 올라갔다가 큰 홍수를 만납니다. 동정호가 막 다 넘쳐요. 그래서 방향도 못 잡고 쪽배를 타고 물 위에 헤매다가 일주일을 굶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결국 오늘날 내양이라는 골 근처에서 숨집니다. 두부가 왜 죽었느냐? 병 때문이다. 굶어서 그렇다. 시골 원님이 갖다 준 고기와 술을 갑자기 먹어서 그렇다. 학설이 분분합니다. 그 두부의 숨진 곳이 악양루에 산 차로 한 2시간 거리인데 제가 끝내 거긴 가보질 못했습니다. 아무튼 두보가 이 악양루에 올라가지고 그 명시를 쓸 적에도 이 두보는 이백이 여기를 단역한 줄도 모르고 그 사이 이백이 죽었다란 소문도 듣질 못했습니다.
이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두보가 이백을 퍽 좋아했죠, 평생을. 두 사람 나이 차이 11살. 이백이 44 나이에 장안에서 황제한테 미움받고 쫓겨나서 낙양으로 왔을 적에 33살의 두보가 찾아와가지고 저도 시를 씁니다 했더니 이백이 한눈에 알아보고는 친구로 삼아버리죠. 그리고는 둘이서 하남성 산동성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맘때까지 둘은 만나질 못했다. 그런데 한 시대를 살았던 두 명의 위대한 시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정호를 논일고 악양루에 오르면서 백운비내라는 시, 등악양루라는 시를 남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국 배가를 마시다 보면은 이런 역사, 문화 이야기 쪽에서 술맛이 훨씬 더 좋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악양루가 물론 참 경치 좋은데 자리 잡은 빼어난 건물입니다만은 세상에 더욱 유명하게 된 것은 악양루기라는 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 큰 선비 범중엄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청렴한 문사였는데 그러다 보니 또 궁에서 쫓겨나서 귀양살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의 동지 중에 한 명인 귀양처럼 이 악양에 와가지고 벼슬을 살았어요. 그 친구가 이번에 부서진 악양루를 새로 수리해서 좀 고치려고 하는데 새로운 누각에 당신 글 하나 걸었으면 좋겠다. 글 써주시오라고 하면서 그 근처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냈어요. 범중엄이 그 그림만 보고 쓴 글이 산문입니다. 악양루기라는 천하의 명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날의 위정자들까지도 깊이 새겨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선 천지지 우이우요 후 천지지 락이 락이라. 무릇 위정자라는 자들은 천하의 근심을 가장 먼저 깨닫고 그것을 근심해야 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가장 나중에 알고 가장 뒤늦게 즐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악양루 누각에 올라가면은 범중엄의 그 악양루 기가 그렇게 새겨져서 걸려있고 근처에는 모택동이 두보의 시를 옮겨 적은 또 현판이 걸려있고 그럽니다. 저도 이번에 뒤늦게 동정호를 둘러보고 악양루를 오르고 이러면서 나보다 1300년을 앞섰던 빼어난 문인들의 행적들을 더듬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는 그 천년세월이 길게 느껴집니다만은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은 다 붙어있는 찰나죠. 따라서 그들은 어제의 또는 1시간 전에 그들일 뿐이다 라는 느낌까지 가지면서 풍경과 인글들 그것들이 다 아우러지고 그것을 새롭게 새기면서 나 자신한테 투영하는 자리에 멋진 매개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빼갈이다. 이런 느낌을 다시금 가졌습니다.